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로엠의 1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러한 요인들도 어떻게 이제 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보려고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이 기업 보려고 보고서를 한 대여섯 개를 지금 한꺼번에 지금 틀어놨는데 내용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우선 이 KTB에서는 이 숫자 위주로 나오면서 이제 그 회사 가이던스를 좀 정리한 것 같고요. 좀 쉽게 보려면은 NH투자증권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최근에 나온 NH투자증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이 이제 우리가 마트 가면은 전자식 가격 표시기에 관련된 매출을 영위를 하고 있고 2019년도 기준으로는 그 매출 비중이 한 10% 초반 비중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 ESL이라고 하는 전자가격 표시기 관련된 매출이 이제 전체 매출이 한 1조 5천억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략 한 1조 한 3, 4천억, 4천억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한 3천억 원 정도 그러면 한 20%에 가까운 부분이 이제 전자가격 표시기의 매출에 해당하고 이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해서 ESL과 관련된 이제 대충 이제 보고서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ESL 하는 다른 회사들 밸류에이션 되게 비싸. 근데 얘는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 아니냐 상대적으로. 크게 이제 제품은 파워 모듈, 3-in-1 보드, 그리고 ES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ESL이 큰 폭으로 이제 성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하이엔드 파워 모듈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요 고객사가 또 하이엔드 TV 출하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다. 3-in-1은 세 가지 부품을 하나의 보드로 이제 들어가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걸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좀 풀었었더라고요.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기에 있던 사업부를 분사가 되면서 이제 상장이 된 것인데 전체 매출에서 보시게 되면은 전자부품 88%, ICT 11.3%인데 이 11.3%가 결국 ESL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까지 비중이 늘어나는 거죠. 이 ESL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격 표시를 전자적으로 표시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비대면 그리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ESL이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하는 뭐 직관적인 그 주장은 당연하다라고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ESL이라고 하는 ESL의 매출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이제 성장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쿼터 때 유럽 내 대형 유통업체 두 곳이랑 일본의 이제 대형 유통업체랑 향후 3년간 5,500억 규모의 ESL 신제품 뉴트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당분간 이제 ESL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 관련된 매출이 성장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컨센서스처럼 회사 가이드라인을 잘 정리한 것 같은데 2001년도 매출액은 이제 146% 증가한 뭐 3천억 원 정도는 ESL이 매출이 올라올 거다. 그거는 작년 4분기에 있었던 어느 정도 계약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수주 금액을 고려해서 이제 2021년도 매출액 3,200억 원을 이제 전망을 하는 것도 여기 이제 요 신제품 뉴튼 공급하는 것 때문인 것 같고요. ESL 사업 외에 이제 쭉 내려서 보면은 이 3-in-1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TV 채용률이 점진적으로 이제 2020년도에 25%로 이 세 가지 부품을 하나로 들어가는 이 보드가 장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중화권 애들이 이게 한 50%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S사의 TV 채용률이 40%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이 3-in-1의 매출액이 늘어날 거다. 여기서 3-in-1의 보드가 이제 탑라인이 35%는 증가해서 한 7,300억 원 되지 않겠느냐. 2020년도에 5,400억 했는데 이게 비중이
2020년도에 25%로 채택률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중화권 50%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채택률이 낮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서 더 많이 땡겨가게 될 거다. 그리고 그 파워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탑라인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 하이엔드 TV 출하량이 늘어나고 로우엔드는 좀 줄어들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모바일용에서는 고속 충전 채택률이 증가해서 뭐 좋아질 것 같다. 뭐 이게 가이던스가 이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상으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고 로지컬해요. 그렇게 이제 ESL도 그렇고 그 하이엔드 파워 모듈도 그렇고 하이엔드 출하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 회사를 볼 때는 그 회사의 주가가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리레이팅이 되려면 재평가가 되려면은 ESL이라고 하는 전자 가격 표시 매출이 빠르게 올라와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올라오는 거는 여기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듯이 이미 계약건이 있어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이제 찍혀지는 거는 당연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는 이게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파워 모듈이나 그리고 3-in-1 보드 이런 것들도 다 TV 시장에 이제 국한된 거라서 TV가 이제 잘 팔리느냐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최근 이제 삼성전자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뭐 생각보단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그 삼성전자가 IM과 CE 사업부의 실적이 양호한 것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갤럭시 S21 판매 호조로 인해서 IM 부분 실적이 좀 뭐 개선됐다라고 뭐 이거는 뭐 그 솔로엠이랑은 별 관련이 없는데 이게 핵심이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이어지면서 TV 등 가전제품 판매가 여전히 견조해서 그 CE 부분 실적 개선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CE 부분의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는 1분기까지는 봤을 때 솔로엠의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출이 TV향이기 때문입니다. ESL 빼고는. 3-in-1 보드랑 파워 모듈은 TV향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TV향으로 충분히 이제 잘 나오고 있고 고마진인 그 하이엔드 TV 출하량이 좀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면 이 솔로엠의 1분기 실적은 충분히 잘 나올 거고 이 ESL이라고 하는 부분도 1분기 매출에서 전사 매출 비중에서 이제 좀 더 과거 매출 대비해서 비중이 올라왔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인데 실적이 이제 증익되는 거에다가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요인도 있는 기업이다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이게 3월 8일 날 기준인데, 3월 5일 기준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을 했어요.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는 시장의 어떤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바닥권에서는 한 13배에 거래되고 있었고,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고, 뭐 한 15배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글로벌 피어들 ESL 전문 업체들의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뭐 25배, 26배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이걸 볼 때 이 전자 가격 표시 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다가는 뭐 한 30배 정도 곱한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나머지는 밸류에이션을 좀 작게 이제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뭐 전체 이익 비중을 333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전체 대략 비중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뭐 전체 60%는 뭐 대략 한 뭐 10배? 10배 정도 뭐 대충 곱한다고 치고 여기 이제 비슷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있어요. 이 파워 모듈이나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한솔테크닉스랑 비교했었던가? 한솔테크닉스랑 파워넷이랑 뭐 이런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있다. 그래서 피어 그룹들의 어떤 멀티플을 보시게 되면은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그쪽 비즈니스는 한 10배쯤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디스플레이 그 TV 쪽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 60%의 10배 더하기 나머지 부분의 30배를 곱한다.
그러면 3분의 1에 한 30 빼면은 9에다가 6에다가 멀티플이 이제 15배 이상은 갈 수 있는 어떤 로직이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1분기 때 매출 비중을 더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뭐, 최대 매출, 최대 이제 멀티플은 뭐 한 20배까지,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 컨센서스 기준으로 지금 이제 멀티플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죠. 연간으로 보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12배니까 아직까지도 업사이드가 있는데, 내년 기준으로는 또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ESL에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련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그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이미 어느 정도 계약된 것이 있고, 이 시장 자체가 ESL이라고 하는 게 꾸준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가격 표시 관련된 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제 그 시장에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생기는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좀 눌려 있는데, 그리고 희석 가능한 주식들도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눌려 있는데, 이거를 바텀권에서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한 어떤 시점은 아니겠느냐. 주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박박 기다가 반등을 했죠. 이 상장한 지 한 달 되면은 기관 투자자의 어떤 한 달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3월 2일이었으니까 3월 2일 이후에서 소폭 반등을 한 거고, 최근에는 뭐 1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이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CE 가전사업부가 TV 출하량 덕분에 이제 TV 판매가 잘 돼가지고 실적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면서, 그러면은 솔로엠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분석을 이어서 같이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엠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TV의 전체 매출의 한 60%, 그리고 이익도 지금 현재 2021년도 기준으로 한 65%가 지금 쏠려 있고, 나머지 ESL의 어떤 부분도 충분히 이제 성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좀 싼 편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 같고, 주가가 이제 충분히 눌려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여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뭐가 있냐면, 솔로엠의 그 보호예수 물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솔로엠에서 그 전자공시에서 최초 상장했을 때 제출하는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투자 설명서에서 이 투자 위험 요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투자 위험 요소에서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투자 위험 요소에서 컨트롤 F 한 다음에 보호예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이 엔터키를 막 누르면 보호예수가 언제 많이 풀리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일로부터 3개월에 좀 많이 풀려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5월달에 풀리거든요. 그러면 풀리니까 무조건 주가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2월인데 자 이제 생각해보죠. 3월, 4월, 5월 2일이란 말이에요. 5월 3일부터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니까 3개월 잡혀 있었던 보호예수 물량 중에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여기 증권발행 실적 보고서에서 보면 그 공모할 때 그 여기 기관 투자자들도 청약을 하잖아요. 그 청약한 물량에 대한 의무보호 예수도 있고, 그 의무보호 예수를 보게 되면 1개월짜리랑 15일짜리랑 1개월짜리는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어떤 매수 그 수급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그 사모펀드로 이제 계속 매물이 나오다가 더 이상 매물이 안 나오고 오버행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텀권이라고 생각을 하니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 이제 1분기 실적이랑 뭐 1개월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된 물량 어느 정도 다 나왔으니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실적이랑 여기 3개월 이제 보유예수 물량이 있죠. 근데 이 3개월 보유예수 물량 잘 생각해 보시면 5월 2일 날이나 5월 3일부터 이제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번 1분기 실적은 5월 15일까지일 거예요. 한번 체크해볼까? 5월 15일이었나? 17일이었나? 여기 그 정기보고서 제출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더보기 누르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에는 5월 17일까지. 올해 이제 1분기 분기보고서는 5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런데 뭐 삼성전기나 솔로엠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가급적이면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죠.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이 4월 28일 또는 29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4월, 5월 초쯤에는 그 대부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솔로엠의 두 번째 오버행 물량은 이 솔로엠의 어떤 실적 모멘텀이 다 상쇄하면서 그 물량을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3개월짜리 오버행 물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1분기 실적이 이제 잘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 CE 부분 TV 가전 판매 잘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의 어떤 모델 자체가 그 가전과 이제 관련된 부분, TV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이제 매출의 60% 이상은 여기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의 매출의 파워 모듈 매출 3,600억과 3원인 보드 7,300억 원, 약 1조에 해당하는 매출은 저기 어디냐, TV에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 이제 약 한 3천억에 대한 매출은 ESL 전자가격 표식이니까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이제 TV 쪽에 연동되고 있다 보니 TV가 잘 팔렸다고 하는 이 시장의 분석은 결국 솔로엠을 바텀권에 있는 솔로엠을 보는 것도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솔로엠 관련된 보고서 중에 제가 봤을 때 하이투자증권 보고서가 좀 친절하게 써져 있는 것 같고, KTB 보고서는 회사의 가이던스를 잘 정리하신 것 같고, NH는 이제 요렇게 이제 해놓는 게 좋더라고.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애널리스트 분들은 거의 회사 IR 자료를 때려 넣는 듯한 어떤 뉘앙스가 있어서, 이거보다는 제가 좀 볼만한 요 보고서 3개는 주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로엠이 바텀권에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업 비즈니스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이탈됐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진입될 수밖에 없는 로직을 이제 1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베팅을 할 만한 기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솔로엠이라고 하는 기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